안녕하세요. 수리수리 달달수리 주점구 의식대로입니다. 마이크를 샀어요. 네, 로데 NT-USB라는 모델이고요. 핸드폰으로만 녹음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파열음 같은 게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팝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이런 마이크를 사게 된다면 조금 더 음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편하게 들으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마이크를 사보게 되었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음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컨텐츠랑은 좀 다른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컨텐츠명은 비대면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너의 고민, 나의 고민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오늘의 안주는 너의 고민 이렇게 컨텐츠명을 좀 지어보려고 했었는데 뭔가 안주거리로 고민을 제가 대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고 단어적으로 막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의 고민, 나의 고민, 너고 나고로 찾아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너의 고민, 나의 고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말하면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고민을 듣고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제가 맨정신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아 주셨으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술 한잔 적시면서 대신 제가 좀 그 고민에 공감을 좀 해드리고 제 선에서 제가 뭐라도 되겠냐마는 평소에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감을 좀 해드리면서 심적으로 조금이라도 편안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을 담아서 이런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해보았고요. 그냥 뭐 실질적인 조언이라고 막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모든 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뭔가 해볼만 하다 혹은 뭔가 좀 나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 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좀 돌아오신다면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사연별로 분량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이 조금 길어지는 그런 사연 같은 경우는 영상 하나당 한 개의 사연으로 좀 찾아뵈려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분량이 좀 짧고 뭐 괜찮다 싶으면 그냥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의 사연을 묶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너의 고민 나의 고민 1화 첫 번째 고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점구 의식대로님. 제 고민을 들어주셨으면 해서 사연 보냅니다. 요즘 부쩍 저는 제 자신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못한 제 마음은 왜 그럴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주점구님은 스스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그러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자, 일단 고민을 보내주셨으니까 술 한 잔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양이 엄청 많은 냄새가 세네요. 확실히 위스키라서 좀 세고요. 이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제가 한 2만원 정도에 업어왔는데 용량이 1리터입니다. 용량이 1리터여가지고 이거 하나면 그냥 뭐 위스키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얼음 같은 거 안 따라 먹고 그냥 바로 위스키 잔에다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한잔 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일단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지신다는 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남녀노소 모두가 이제 이런 마음의 여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 맞습니다. 뭔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질적인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마음의 여유도 찾아볼 수도 있는 건데 완전 100점짜리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뭐 금전적으로도 풍족하고 마음적으로도 풍족하면 그게 진짜 베스트기는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금전 쪽으로 조금 치우쳐 버리면 뭔가 내 개인의 삶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마음의 여유가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고 다만 지금은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보다 금전적으로는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힘들죠. 되게 힘든데
그거랑 상관없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이거는 저의 팁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사람이 힘든 게 있으면 무조건 좀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문화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래도 뭐, 원래 밑에 있을 때는 힘든 거야. 어떤 경우에 어떤 또 힘든 거야. 항상 뭔가 저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혹은 그 저희보다 식견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저희 때는 다 힘든 거라 그럽니다. 다 힘들대요. 다 힘들대. 나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다 힘들대. 그건 답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나이의 에버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분들께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예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본인을 가장 옥죄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에서 영업직무에 좀 근무를 했다 보니까 제가 영업직무를 비판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제 삶에서 변수가 생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아무래도 J형이다 보니까 MBTI J형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변수가 생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영업직무는 매일매일이 변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직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사업 방침이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고객한테 제가 직격탄으로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뭔가 내 탓 같지도 않은데 월급 뭐 몇백만 원과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가 비중을 둬봤을 때 이건 제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일찍 왔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고민을 털어놓고 이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의 여유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느꼈었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변수가 존재하는 삶에서 사는 것이 싫고, 뭔가 성과적으로 빨리 보여줄 수 없더라도, 저도 뭔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나한테 그런 심적인 여유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를 옥죄고 있는 변수를 만드는 직무에서 탈피하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본인을 가장 옥죄고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맞아요. 본인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뭐 고민이 나 A가 고민이야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A, B, C, D 뭐 여러 개가 되게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옥죄는 느낌이 드는 건데 뭔가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3자라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 같지만 본인이 옥죄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 돼요. 해결하시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그게 어떤 건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직장을 다니고 계실 텐데 그 직장을 끝내고 나서도 업무 생각에 휘어잡히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업무와 내 삶을 명확하게 분간을 하라는 말이죠. 이 부분은 좀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이 내 삶이다? 저는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 직장도 저에게는 수단일 뿐이고 저는 결국 업무적으로 제가 발전을 하는 거는 제 커리어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결국 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뭔가 업무적으로 제가 발전한 거랑은 별개로 제가 벌어들이는 금전적인 이점들 그리고 내 삶에서 가정에게 얼마나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삶이 회사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버리면 마음의 이런 여유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만 바라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이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일이 좀 재미가 없어진다든지 혹은 저 같은 영업직이라고 하면 영업직은 아무래도 회사에 있을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소모성이 큰 직무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퇴근하고 나서 내 삶을 찾을 때 이미 번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난 쉬어야 돼. 집에 들어오면 겁나 힘들어. 그래서
그냥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유튜브만 보게 된다니까요.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미 이런 것들만 보게 돼서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건 내가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사람들이 미루게 됩니다. 계속 미뤄요. 아, 그래요. 여유가 없긴 한데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냥 유튜브나 볼래. 아,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그냥 씻고 그냥 오늘 잘래. 이러면서 하루하루 미뤄지는데 그러면 그냥 문제를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업무와 내 삶을 좀 명확하게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업무와 내 삶을 분간하면 무엇이 좋으냐? 일단 사연을 주신 분께서 제가 삶에 있어서 본인의 삶을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삶을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일단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인의 삶이고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업무적으로만 성공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이 마음의 여유에 대해서 고민이 애초에 안 드셨을 거예요.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고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본인의 삶이 일단 중요한 거야. 근데 업무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도 계속 소모가 되고 이제 집에 와서도 이게 어떤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문제 현황에 대한 파악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결국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퇴근하고 나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업무와 삶이 이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바로 끊어내기는 어렵겠지만 딱 퇴근을 했어. 퇴근을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리더가 연락이 와. 받지 마세요. 안 받을 줄도 알아야지. 너무 급한 일이어가지고 연락이 오면 막 세네 통씩 먼저 오거든요. 근데 뭐 한 통 오고 만다. 별일 아닐 겁니다. 혹은 그냥 카톡 오면 다 보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쓸데없는 얘기면 굳이 답장해주지 마세요. 이게 꼭 그 사람이랑 사이가 좋고 나쁘고랑 문제가 아니라 업무와 삶을 물리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일단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 사람과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 다 챙기려고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나아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처음에 병에 걸렸으면 순환약부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찬찬히 물리적으로 떨어뜨리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업무와 삶이 저도 이제 뭐 회사 들어가고 초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사하자마자는 그냥 퇴근하면 내 삶 즐기고 그냥 취업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즐거워서 자연스럽게 업무와 삶이 좀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점을 알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삶을 본인이 오롯이 즐기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일단 스트레스가 덜하게 출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일단 옥죄고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원인이 회사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다라고 하면 회사와 본인의 삶을 물리적으로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오롯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집중하고 취미생활, 뭐 골프가 됐든 요즘 골프 많이 치잖아요. 뭐 골프가 됐든 아니면 뭐 코인 노래방을 가는 거든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그거를 매번 즐기는 겁니다.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고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삶을 물리적으로 회사로부터 좀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여유가 없다,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뭔가 면밀하게 공감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 받으신 스트레스가 제일 크실 것 같아요. 회사라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변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뭔가 본인의 직무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선 내용에 대해서 잘 판가름이 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직무적으로 좀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직무적인 발전 방향성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직무 이동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과 하기 싫은 일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인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일인 거고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 이러면 사실 빨리 도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견딘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고요, 저도. 그래서 다양한 직무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본인의 성향도 좀 냉철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영업직이 되게 안 맞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영업을 잘한다, 혹은 누구는 영업을 못한다. 저에 대한 평은 되게 많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을 잘하는 전제 조건이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되게 복합적인데, 저는 일단 영업 직무에 대해서 임하기 전부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루가 시작될 때 막 고객한테 제가 8시에 출근하고 있는데 8시부터 전화가 와요. 전 가가지고 아침 먹고 이러고 싶은데 진짜 개빡치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컴플레인성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받죠. 아침 출근길에 잠시 차 멈춰두고 핸드폰으로 전화 받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런 게 제게 감정 소모가 너무 크니까 뭐 이게 발전적인 생각이 잘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명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만 드리면,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마세요. 행동은 선행이 되었을 때 머릿속으로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아무것도 안 나올 때보다 일단 몸으로 부딪혔을 때 무언 성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더욱더 빨리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형이 있어요. 일단 뭐 저 회사 동기인데,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 가장 먼저 발 뻗어가지고 무조건 시작부터 합니다. 몰라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일단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근데 부딪혀 보다 보니까 그 형은 결국 성과를 잘 내는 사람으로서 회사 내에서 인지를 되게 많이 받게 됐습니다. 컴플레인 고객 같은 것도 그 형이 얘기하면 결국은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머릿속으로 과연 고민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싫다,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빠른 행동이 필요한 거지, 왜 힘들까 답도 안 나온다. 어차피 그냥 뭐라도 해봐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행동한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점은 걱정만 하다가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행동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게 가끔은 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 회사에서 되게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 재미도 없으시고 내가 하는 일들도 뭔가 보람차다는 느낌도 점차 줄어드실 겁니다.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힘들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저는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스스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스스로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환경에서 저에게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성과가 되게 안 보이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판단하는 것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로만 볼 수도 있고, 혹은 제 편집 실력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조회수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제가 영상을 올리는 빈도수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것들을 보고 저를 뭐 열심히 잘한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비전이 없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저도 당연히 힘들죠. 그럴 때는 흔들립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뭔가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만약 들잖아요. 그러면 편집이 그대로 멈춰요. 그대로 아무것도 못해. 진짜로 그대로 멈춰가지고 그냥 머리만 싸매고 있고 술 먹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또 이제 다시 좀 스트레스를 가라앉힌 다음에 생각을 하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게, 성공을 하면 제 말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저는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겪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이 일에 몰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냥 몸으로만 먼저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럴 각오가 먼저 되어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돈이 부족하다. 저는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점차 생겨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보다 금전적 여유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되게 균형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전적 여유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금전적인 여유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금전적인 여유만 좇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시행착오를 조금 나중에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팁을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팁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을 옥죄고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정의를 내리고 말고가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주문을 외우면서 마법을 부리는 거랑 주문 안 외우면서 그냥 부리는 거랑 뭐 효과 차이가 있다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이 정의를 내리기 전까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명확하게 몰라요. 진짜. 근데 정의 한번 내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명확히 뭐 때문에 힘든지 알고 그걸 해결하려고 몸이 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회사인지 아니면 본인의 친구 관계인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간단한 거라도 좋습니다. 큰 범위라도 좋아요. 일단 정의부터 내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거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사의 업무가 연장선으로 본인의 삶으로 끌어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라도 분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세요. 퇴근을 하면 회사를 잊으십시오. 잊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음날 9시면 또 출근을 하잖아. 다음날 9시면 또 출근하면 그때 또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퇴근하고 나서 끽해봤자 6시간이야. 칼퇴를 한다고 해도 6시간이야, 6시간. 6시간만이라도 본인의 삶을 즐기는데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6시간 이후에 잘 거잖아. 일어나면 또 출근할 거잖아. 그럼 출근하면 또 회사잖아. 그럼 회사에서 거의 9시간을 있죠. 점심시간 포함해서. 최소 9시간. 최소 9시간이야. 최소 9시간. 9시 땡 하고 출근해서 6시 땡 하고 퇴근해야 9시간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시간보다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더 길단 말이야. 이미 본인의 삶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에 회사가 끌어들여져서 이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일단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 뭐 무조건 뭐든지 해보십시오. MBTI가 E냐 I냐가 결국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잖아요. 내향적인 사람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가끔은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은 경우 일단 누워요. 일단 눕습니다. 눕는 게 제일 좋아. 눕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눕잖아요. 하루 왼종일 누워만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만약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 사람한테는 눕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취미 눕방. 눕방으로 별풍으로 은하수 놀 수 있어. 진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외향적이신 분들은 뭘 안 하면 못 버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운동 쪽으로든 혹은 뭔가 영화를 보는 거든.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즐겨하셨다고 해요. 저도 이제 뭐 영화를 자주 보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잔잔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제가 스트레스 풀리거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힘들 때 뭘 하냐면 따릉이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타고 여기 그 천을 이렇게 따라서 자전거를 좀 타다 보면 머릿속이 초기화가 돼요.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밤바람을 맞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항상 그렇게 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한꺼풀 이렇게 벗겨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본인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뭘지, 그게 애인이 될 수도 있겠죠. 애인과 시간을 보내면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애인을 자주 만나세요. 그 애인이 허락을 해주면 더 많이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오늘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남자친구랑 만나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푼푼 보내고 싶어. 난 그게 최고야.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행동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행동을 하시고 좋아하는 것들을 빨리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단순히 공감을 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해결점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심리학 박사도 아니고 막 그렇게 쉽게 무언가를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동일한 고민을 좀 해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언을 들으시고 부가적으로 생각나는 고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혹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사연을 받고 한 번 더 디벨롭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녹음을 거의 30분 가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사연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을 다실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 가지고 계신 고민들 같은 거를 밑에 적어주시면 제가 좀 공감을 잘 해드릴 수 있는 조언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많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벌써 밤 9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지금 2잔째인데 뭔가 깊은 잠에 들고 싶으시다면 위스키 같은 거 하나 사 두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받으시고 혹은 고민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그냥 제가 최대한 도움이 좀 되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컨텐츠를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연 주시면 함께 사연 주시는 분들의 고민을 제 고민처럼 생각하고 같이 술 한잔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합니다. 주정부 의식대로는 건강한 음주 문화를 지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뿅.